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 코인은 XRP 니플 코인입니다. 자, 오늘 6월 1일 이제 거진 시간이 다 가고 이제 6월 2일 날짜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위태로운 2달러 선의 하방 압력이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2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000원대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3,000원대 라인은 지난 석 달 동안 3개월째 해당되는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도 지켜냈던 자리였거든요. 물론 어제 날짜로도 3,00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려주면서 업비트 기준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날짜로도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3,000원 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지금 얼마입니까? 3,040원대. 자, 이 3,000원대가 뭐 이렇게 중요한 단가라고 계속적으로 3,000원대를 눌렀다가도 다시 올렸다가 눌렀다가도 다시 올렸다가 그러고 있을까? 자, 지금 이거는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자, 2025년도 들어오면서 1월 달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하방 압박을 받고 다시 2,500원도 뚫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했고 한 달 동안 횡보, 상승력 하방 압박 또 한 번 여기 3,000원대 라인을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있는 현재 시점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락 압력을 주되게 받았을까? 그 이유가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서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미국의 관세 정책. 자, 관세 정책 이젠 지긋지긋하실 겁니다. 자, 1월 달부터 오늘 6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이 미국의 관세 부분이 이렇게나 힘들게 할 줄 몰랐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뭐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엄청난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왜? 트럼프의 공약 중에 여러 가지가 다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거였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가상자산 시장의 수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 미국 대통령은 코인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뭐였습니까? XRP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내가 당선되면 잘라버리겠다. 바뀌었죠. 자, 이 모든 부분들이 해당되는 가상자산 시장, 더군다나 니플한테는 긍정적인 요인들을 갖고 오는 요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시장을 이렇게나 억누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근데 더 떨어지지 않고 여기 3,000원대 라인을 지지받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 3,000원대 라인에서 엄청난 고래들의 매집 구간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XRP 니플 코인 이러한 관세 정책의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있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로 이제 곧 나올 ETF,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ETF는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펀드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ETF 펀드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과 굉장히 연결 관계가 크죠.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 이게 미국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짜로 다시 한번 3천을 위협하는 행위는 왜 나오는 것일까? 그 부분을 먼저 풀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링크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시거든요. 자, 이 링크입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고 제가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자, 우선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자료와 함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어떤 게 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으시고 톡방 링크는 뭡니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같이 도와드릴 거니까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떠한 화면이 나오느냐?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어느 채널에서 보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코인이 주된 관심이 높으신지, 뭐 니플을 클릭하셔도 되고 도지, 기타 코인 클릭하시고 자료만 밖에 눌러주셔도 먼저 자료만 넣어드릴 거니까 이 자료가 마음에 들면 그때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자료 받을 수 있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이 모든 부분은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으시지만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플 XRP 코인은 연말까지 최대 $10까지 올라갈 것이다. 자, 기관 투자 유입은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6월 1일 오후에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우선 지금 10달러, 3달러도 돌파하지 못하고 2달러도 위태위태한데 10달러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10달러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관 투자의 유입이 왜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이 뉴스 먼저 한번 보시죠. 자, XRP는 2.17달러를 회복했다라고 하는데 기관들의 자금이 돌아왔다. 시장에 퍼지고 있는 강세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자,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리플 코인의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저점에 계속적인 매집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저점에 매집한다. 이 부분 많이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지난 4월 달에 나왔던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리플 코인은 강력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판단합니까? 기관들이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를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자,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데 이 기관은 고래라고 하고 소액 투자는 개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왜 개인들의 물량을 털라고 할까? 왜 그럽니까? 개인들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야. 그래서 우리가 매집해놨던 그 부분들을 그들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매도하면 우리가 매집해놓은 게 소용이 없다. 그래서 고래들은 어떻게 해서든 개인들의 물량을 털라고 한다. 이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라고 하죠. 이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을 절대적으로 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면 너희들부터 들어와. 우리가 이따가 들어갈게. 나쁜 종목이면 너희들부터 나가. 우리가 이따 나갈게. 이렇게 하는 게 고래 세력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수익만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개인을 위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왜 전문가들은 기관들이 이 리플 코인을 사 모으기 전까지 개인들을 털라고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ETF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가 많다. 라고 한다면 그만큼 저점 라인을 빠르게 만들어서 계속적인 개인들의 물량을 털라고 한다는 거. 이 부분은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도 똑같은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 내용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내용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선점 효과냐? 그 내용을 밑에 좀 보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신기하죠? 비트코인 ETF라는 것은 가상자산에서 이제 제도권 금융시장의 자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입니다. 지금 XRP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고래들은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들은 매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된다. 이러한 순서대로 고래들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강력한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매도, 또 올라가면 또 매수합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부분이 반복하다 보면 우리들의 시드머니만 없어지는 과정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2025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고 2,500원까지 떨어졌고 다시 횡보 시점 또 한번 올라갔다가 또 한번 내려왔는데 다시 또 3,000원대 라인이다.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어떻게 고래가 매집을 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말하는 매집은 뭡니까?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것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지금처럼 저점을 만들었을 때 매수하는 게 바로 매집이라는 거. 고래들은 이 매집의 관점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어떤 말이냐? 자, 25년도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떨어졌다라고 했죠.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이었어요. 니플의 고래는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어났고 1145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두 달 만이면 언제부터입니까? 1월 20일부터 2월 20일, 3월 20일까지 보유량이 오히려 증가됐다. 근데 단가는 오히려 떨어졌죠. 이거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저점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비중을 조금씩 사 모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3월 달로 끝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3월 달 이후에 또 5월 달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이게 5월 10일이거든요. 고래들은 한 달간 8.8억 개의 리플을 매집했다. 한 달이면 4월 10일부터 5월 10일이죠. 자, 그럼 어때요? 25년도 들어오면서부터 1월 달, 2월 달, 3월 달, 그리고 4월 달, 5월 달까지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왔다. 근데 단가는 오히려 떨어졌죠.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올라가는 거를 따라서 매수해서 단가를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 라인을 만들어야지 그들이 매집을 한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거 한번 보세요. 비보파월은 나스닥 상장사고 위버스는 중국의 기업입니다. 자, 이 둘은 미국과 중국을 대표해서 최초로 XRP 매입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기업들 또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뭐 부동산에 투자하는 데도 있고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채권에 투자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기업들이 엄청 많아졌죠.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엔 XRP가 최초로 여러 기업들이 지금 매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확실한 시장의 기대 가치가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들도 기업들도 지금 매집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단가는 3,000원대 또 위협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매집을 가져가기 위해 가장 유리한 단가를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ETF가 조만간에 빨리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니플과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SEC가 참고로 얘기하면 ETF, 현물 ETF를 승인해 주는 곳입니다. 근데 SEC랑 니플은 4년이 넘게 법정 공방을 펼쳐왔습니다. 왜?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 이걸로 엄청 싸웠죠. 근데 6월 16일이 이제는 소송의 마지막 핵심 분수령이 될 것이다. 미국 SEC의 대응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항소 법원에다가 우리가 서로 화해했으니까 이제는 끝내달라라는 부분이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 6월 16일 날 법정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6월 17일부터는 이제 ETF의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6월 16일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SEC가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주요 보고서에 기한이 마감되는 날이고 이 문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니플과의 관련한 벌금 배분 그리고 항소 절차에 대한 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거. 이 부분들 통해서 어떻게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까? 이제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이 전환점이 돌입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즈덤트리라는 운영사는 이제 니플 현물 ETF는 제한세에 따라서 공식 심사를 시작했고 또 다른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통해 안정적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 그렇다는 건 현재 니플 관련 ETF 승인 기대감도 동시에 고조가 되고 있는데 글로벌 자산 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은 포함해서 7개의 기관 운용사 XRP 현물 ETF를 이미 신청했고
그 부분은 6월 17일 전후 발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이 부분을 가지고 딜레이가 될 수 있다. 다시 또 연기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100% 이때 나온다. 연기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 그 기대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인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 XRP 니플 코인 지금은 굉장히 답답한 흐름 맞습니다. 또 한번 3,000원대를 확인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 속에서 답답한 흐름은 맞죠. 근데 이 3,000원대를 또 한번 지지받고 올리고 3,500원대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시점은 새로운 시세, 새로운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XRP 니플 코인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업비트 기준으로 재차 3,000원대 라인을 안착시켜 놓는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 부분도 어느 정도 유연성을 다시 한번 갖게 되면 반등력은 가장 먼저 가장 높게 올라갈 거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쪽 영상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링크에 들어오시면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어떻게 안정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건지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서 수익 또한 극대화로 끌고 올라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